경북 칠곡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에 추락을 했는데 1시간 정도 방치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이 추락 사고가 난 겁니까? 그러니까 이달 1일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경북 칠곡의 한 공장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H빔을 손보라라고 하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3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H빔을 용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3m 높이요? 예. 근데 그러던 가운데 그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추락을 해서 결국 뇌출혈로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사고 당시 상황 조금 전에 잠깐 보였었는데요. 당시 상황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서 공장 상판 작업을 하던 김모 씨, 사다리가 흔들리더니 이내 아래로 떨어집니다. 네, 바닥에 쓰러진 김 씨 주변으로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응급 조치는 없었습니다. 차로 4분 거리에 있는 119에 신고한 사람도 역시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다리 한 2m 높은 더 위에 올라가셨는데 앞에 사다리 펴지니까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이제 머리를 부딪혔는데 이제 조수분은 이제 구호 조치를 사람들한테 했는데 뭐 하나 와서 보고 그냥 다 가고 몇 명 밥 먹고 오고 또 사다리 고치고 뭐 담배 피고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50분가량 방치된 김 씨, 뒤늦게 동료들이 김 씨를 업고 밖으로 나갔지만 병원 도착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무도 119 신고하는 내역이 없어요. 그 왜 안 부르냐 그러면 뭐 괜찮을 줄 알았다. 처음에 너희 아버지가 뭐 부르지 말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CT상을 보면은 뭐 머리가 완전 다 터진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가 싶기도 하고 50분 방치하고 병원 가는데 또 차를 바꿔 타고 하고 또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리는 걸 또 1시간 10분 20분 걸렸어요. 자, 지금 영상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놔두고 계속 사다리를 만지고요. 왜 응급조치도 안 하고 119에 신고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일종의 이제 관리자죠. 네. 그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한 사람입니다. 고용한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고용한 사람은 저 공장주가 아닌 거죠. 네, 공장주가 아니고요. 네. 공장주에게 일종의 이제 공사를 하청받은 사람입니다. 네. 하청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현장에 한 7명에서 8명 정도의 그 동료들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말만 믿고 뭐 한 대여섯 명 정도는 밥을 먹고 오기도 하고 담배도 피고 오고 뭐 이렇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뒤늦게 상태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알게 돼서 구매에 있는 한 24km 떨어진 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이미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진 상황이었고 결국은 수술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숨진 그 노동자의 유족 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듣지는 못했지만 유족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고용주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동료들이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좀 달려들어서 상황도 좀 체크하고 그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동료들이 증언하는 바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떨어졌다. 빨리 119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얘기는 했다. 예, 얘기를 했는데 관리자가 조금 있으면 정신이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1시간 정도 방치를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유족 측에게도 한 1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유족 측이 CCTV를 확인해 보고서야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일종의 뭐 책임 회피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유족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 이거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나라도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금 저희들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 사이 이 골든 타임만 지켰다면 목숨은 그래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 의학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냥 느끼기에는 정말 만약에 뇌출혈로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뇌출혈이 있기까지 그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뇌 안의 압박 때문에 숨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 추락한 노동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관리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관리자가 조금 있으면 정신이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말을 믿고
동료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왔는데도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거 보고 이거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관리자가 그것도 119를 부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병원까지 도착하는데 2시간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이게 유족 측 얘기입니다. 자, 숨진 분의 아들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올렸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업체 측에 사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잠깐 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연락 없어요. 현장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 번 갔는데 그때 한번 사장을 만났는데 자기는 도급 줘서 모르겠고 그냥 밥 먹을 시간 혼자 올라가고 혼자 미끄러졌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시집에 보면은 이제 사다리 고장이 났고 그리고 밥 먹을 시간도 아니었고 근데 자꾸 휴게 시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휴게 시간이 아니었어요. 안전교육도 없었고 안전관리자도 없고 다 없다고 했어요. 사장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왜 그런 걸 뭐 신경 써 이런 식으로. 선제 처리도 안 하고 그런 거 접수도 안 돼 있고 사대보면 안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해달라고 했죠. 일하다 다치셨는데 한마디 사과도 없고 공장 주인은 저는 그냥 모르겠다. 아버지 혼자 잘못해서 뭐 넘어졌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푸시우니까. 자, 이제 사고 발생한 지 한 20여일 지난 상황인데 뭐 산재 여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 업체 측은 입장이 뭡니까? 본인들 이것도 하청 얘기하나요? 네. 그러니까 공장 공사를 발주한 원래 공장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회사 쪽에서는 우리는 하청을 준 거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산재 신청도 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까지 사과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발주를 받은 쪽에서는 지금 현재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그 당사자는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말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관리자라고 공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잠적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 상황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생겼잖아요. 물론 이제 그 법 적용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만약에 저 사업장이 그 법에 적용된다면 저런 걸 막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요. 왜냐하면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해 놨고 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년을 유예해 놨습니다. 지금 저 사업장이 50 미만인지 아닌지 지금 알 수가 없는 확인은 상황이죠. 아직 안 됐는데 최소 1년이 지나야지 통과되고 1년이 지나야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명확하다고 지금 판단되는 부분은 2m 이상 높이의 작업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초락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게 한다던가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법 위반을 한 것으로는 판단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존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벌금형에 많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형 기준을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징역 3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그 법이 사실은 적용이 되더라도 저렇게 작은 사업장까지 과연 손길이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시각도 많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법을 또 논의해야 하는 자리가 또 마련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